안녕하세요. 165차 한림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쏨 친구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 디스커버리에. 사실 이제 다음 주에 쏨에서 준비한 행사도 있고 해갖고 제가 쏨 친구들한테, 동아리 분들한테 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건의를 드렸고, 그래서 오늘 저희 이제 주제는 21기 쏨이가 본 쏨과 쏨의 미래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쏨에서 되게 많은 친구들이 지금 나와주셨는데요. 요 쏨 친구들 자기소개 먼저 간단하게 빨리 하고, 그리고서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순서 안 정해드려도 순서 정해져 계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대학생연합 마이스 동아리 쏨 회장 임성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부회장 맡고 있는 이성빈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기획팀장 최유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외협력팀장 강다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빈 양 다음에 어, 인서가 어려운 것 같아. 인재관리팀. 유진이 먼저 갈까요? 아, 혜진 먼저 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1기 소셜마케팅 팀원 이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진? 안녕하세요. 저는 21기 대외협력팀 안예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셜 마케팅 팀에 한 분 더 안녕하세요. 계실까요? 네. 네, 저는 21기 소셜마케팅팀 김민서라고 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인재관리팀.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송 21기 인재관리팀 이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안 하신 분 있나요, 인사? 다 하신 것 두 같아요. 친구가 두 친구 더 남았는데 있죠. 지금 네, 연결이 조금 원활하지 않다고 해서 네네네, 이따 알겠습니다. 인사드려야 두 할 것 친구는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오면은 그때 네. 다시 한번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들어와 계시는 쏨 분들은 10분이 좀 넘어 계신 것 같아요. 네, 10분 네, 정도 맞습니다. 되신가?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성빈 학생이 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어, 음,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국대학생연합 마이스 동아리 쏨입니다. 저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2011년 설립된 국내 최초 마이스 동아리고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마이스 산업을 향한 꿈을 펼치기 위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기획팀, 대외협력팀, 소셜마케팅팀, 인재관리팀 이렇게 네 가지 부서가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 큰 틀의 활동으로는 자체 행사 개최, 마이스 관련 특별 활동, 실무진 특강 인터뷰, 마이스 실무진들과의 네트워킹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From Some to Mice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미래 마이스인들 시작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활동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우선은 마이스 행사 개최가 있고요. 지금까지 총 20번의 행사에 이어서 이번에 21번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특강, 그리고 실무진 인터뷰, 그다음에 공모전이나 동문회와 같은 대내외 프로젝트, 다양한 마이스 행사 참여, 자체적인 스터디 활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리고 카카오톡 정보 공유방까지 내외적으로 다양한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임원진은 아까 인사드렸던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조직도는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임원진 4명과 21기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보통 64, 24, 26명인가요, 회원이? 지금은 24명, 임원진 아, 포함해서 24명입니다. 네네네. 음.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조직에 대한 소개이셨던 거죠. 네, 아, 맞습니다. 2011년도에 만들어졌네요. 되게 오래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최초입니다. 아, 네, 국내 최초이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이제 쏨에서 쏨을 동아리 활동을 거쳐 나간 사람들이 거의 뭐 한 200명 정도 되는 넘겠죠? 그렇죠. 네, 한 개수당 동문, 20명 이상만 해도 20명이라고 네네, 봐도. 네네, 아, 맞습니다. 아, 네. 그러면 좀 궁금한 거 몇 가지 있는데, 이 쏨을 거쳐 나간 분들 중에 마이스 쪽에서 실제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어, 저희가 이제 네트워킹 하는 선배님들은 대부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지금 현재 기수들하고 연락하고 있는 선배들은 대부분 네네, 마이스 쪽에,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무튼 서울관광재단에 있는 친구도 네, 있고, 네, 또 MW 네트워크스에 있는 친구도 있고, 예. 네. 지금 기억나는 사람은 저 기억나는 사람 둘인데, 그 외에도 뭐 PCO랑 주로 PCO 쪽에 가 있을까요? 쏨 졸업하면? 쏨 등록 동아리 하면? 되게 다양하게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PCO도 계시고, 뭐 이제 이렇게 뭐 SM 같은 곳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엄청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뷰로나 이런 재단 같은 데도 있고, 네네, 센터에도 있고, 네네, 아, 엄청 다양한 영역에서 쏨들이 활동을 하고 있네요. 네. 우리 쏨에 대해서 뭐 더 소개시켜 줄 거 있어요? 임성빈 회장님. 어, 쏨 모집의 네,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 이게 어, 전국이잖아요, 사실. 네네. 네, 전국인데 그러면 쏨미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과정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홍보하며 쏨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이제 22기 네. 소미를 희망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소미 되는 팁을 아, 네네.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뭐 마이스를 좋아하고 이렇게 새롭게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마이스에 대해서 알아가는 모임이기 때문에 절대 마이스에 대해서 막 많이 알지 않더라도 지원을 하실 수 있고 저희가 모집 전에 이제 팀 소개나 마이스 소개 같은 걸 되게 자세하게 올려드려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조금 열심히 보시고 지난 소미들의 활동들에 대해서 잘 알고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학생 연합 동아리니까 각 대학의 학생들한테 어떻게 홍보하세요? 쏨에 대해서. 어, 그리고 우선 연합 동아리 올리는 사이트가 있나? 네네. 대외 활동 공고를 올리는 사이트가 있어서 이제 그런 아, 데 올리고 SNS를 위주로 알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되려고 하면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긴 하셨지만 이제 지원을 하고 지원을 네. 하면은 인터뷰를 거쳐서 뽑나요? 네, 간단한 지원 서류를 작성하고 1차 이제 선발이 되고 1차 서류를 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면접까지 합격을 하면 이제 소미가 되실 수 있습니다. 면접은 지금 이제 바로 전 기수의 임원분들이 면접을. 네, 맞습니다. 아, 네네네. 그러면 그 되게 경쟁률이 되게 세다고 그때도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보통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비밀인데. 비밀이긴 그래요? 한데, 아, 왜? 아, 너무 그래요? 한 2대1 정도 세면 되나요? 2대1은 훨씬 네, 넘습니다. 네. 아, 그럼 뭐 한 10대1?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그래도 5대1 정도는 평균적으로는 나옵니다. 들어가기가 어렵네요. 아, 이게 저희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지금도 이제 쏨미들이 대부분 여학생들 위주로 있어서 남학생을 데리고 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렇게 서류를 내고 인터뷰를 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남학생들이 좀 불리한 것 같아요. 여학생들 대비. 음, 아닌가요? 지원자 자체가 현저히 떨어지나요, 남학생이?
지원자가 사실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아, 행사 기획 분야 자체가 또 약간 꼼꼼하고, 약간 말도 잘하고 이런 맞아. 친구들 뽑다 보니까 여자친구들이 아, 확실히 면접을 잘 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남학생들도 이런 데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기는 한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쏨들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벌써 21번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1년에 2번씩 행사를 했었나 봐요. 네, 10년 원래는 됐는데 21번째니까. 그쵸? 네, 네. 6개월에 한 번씩으로 운영이 되다가 지난 20기부터 1년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1년 동안 하면서 행사 2번을 경험을 하나요? 행사는 이제는 한 번. 한 번씩, 네, 아, 합니다. 행사는 한 번. 저도 네. 지난번에 가서 뭐 심사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거 했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제안서 이렇게 뭐 그걸 뭐라 그래야 돼요? 공모전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아무튼 제안서를 써서 그거 갖고서는 이제 심사도 하고 그러던데 우선 이제 그런 소미들의 활동들에 대해서 마이스의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계시죠? 네, 정말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나가셨나? 아, 나가셨나 보다. 좀 전에까지 계셨었는데 홍주섭 수원 컨벤션 센터 팀장님이 이제 이번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번 행사를 이제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하면서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도 되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쏨에서 준비하는 행사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 같이 들어볼까요, 그러면? 그렇다면 저희 행사 소개를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행사 이름은 리틀 쏨레스트입니다. 리틀 쏨레스트란 전국 대학생연합 마이스 동아리 쏨과 웰니스 라이프 하면 떠오르는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서 착안한 이름으로 행사의 컨셉은 마이스 속 웰니스를 찾아 떠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웰니스 시장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각광받으면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웰니스 키워드 행사가 증가하며 마이스 업계에서의 웰니스 논의의 필요성이 증가되었고 저희 쏨에서 웰니스와 마이스의 결합을 통한 마이스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기획 의도입니다. 전 강연과 토론을 통해서 마이스 속 웰니스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발전 방향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마이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마이스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로 하여금 마이스 인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요가, 컬러 테라피, 싱잉 명상, 그리고 다양한 야외 부스를 통해 힐링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시민 참여형 부스를 만들어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웰니스 트렌드가 반영된 마이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저희 마이스 산업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사 타겟은 마이스와 웰니스를 적용한 마이스에 관심이 있는 예비 마이스인가 마이스가 뭔지 궁금하고 힐링과 웰니스를 얻어가고 싶은 일반 시민입니다. 그리고 다음 행사 개요부터는 기획팀장이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행사 개요입니다. 우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행사를 위해서 많은 업계분들께서 도움을 주셨는데요. 여기 써져 있다시피 수원 컨벤션 센터를 포함해서 오투미트, CHA 컴퍼니, 온 커뮤니케이션즈, 마이스터 CNM, 마이스태프, MW 네트워크스를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후원해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포럼은 말씀드렸다시피 예비 마이스인과 그리고 부스는 마이스와 웰리스를 경험하고 싶은 일반 시민을 타겟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조연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럼은 서병무 교수님의 기조연설 쏨레스트를 위한 짐싸기로 막을 올립니다. 마이스와 웰리스의 기본적인 개념과 웰리스가 마이스의 새로운 트렌드로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이 두 개념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강연 쏨레스트로 가는 길입니다. 세 분의 연사분들이 각각 마이스에서 웰리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유람 한국 웰리스 산업협회 님께서는 K 웰리스 푸드 앤 투어리즘 페어의 기획 이유 그리고 기획 과정을 주제로 웰리스를 활용한 이벤트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고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국제의료협력팀 이유영 팀장님께서는 웰리스 관광지 선정과 K 의료 관광 융복합 상품 개발
주제로 웰리스를 활용한 관광 사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조진원 제주 컨벤션 뷰로 마이스 기획팀 팀장님께서는 제주 웰리스 활용 사례 및 성과를 로 웰리스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웰리스를 활용한 마이스에 대한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기조연설 서병로 교수님이 좌장 강연을 해주신 세 분이 패널이 되어 마이스 산업 속 웰리스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토크쇼를 통해 청중분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다음 솜레스트 즐기기입니다. 솜레스트 즐기기 시민은 대학생 및 일반 시민 이렇게 두 종류로 잡은 만큼 두 가지의 활동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선 예비 마이스인을 위한 마이스 멘토링입니다. 강연을 해주신 세 분의 연사분들에 더하여 경기관광공사 마이스팀 유승희 주인님과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 뷰로팀 김수현 대리님 총 5분께서 다양한 주제로 마이스 업계에 대한 분야별 멘토링을 진행해 주십니다. 다음 컬러 테라피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및 일반 시민을 위하여서는 색채 심리 진단과 힐링 컬러를 활용한 컬러 테라피 활동을 준비하였습니다. 현재 컬러 테라피는 많은 참가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마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마이스 멘토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피스 요가와 싱잉볼 세션에서는 사무실, 교실 등에서 앉아서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요가인 오피스 요가와 싱잉볼 체험을 통해 일상에서의 웰리스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럼 소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어느 분이 네. 시민 참여형을 소개시켜 주시나요? 네, 다음으로 제가 시민참여 무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부스는 회의실과 이벤트홀 사이에 달팽이 광장 예제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부스 컨셉은 웰링데이, 마이스 힐링이 되다이고요. 부스는 크게 웰컴 존, 웰마이스 존, 웰니스 존, 웰빙 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왼쪽의 웰컴 존은 부스 등록 데스크로 활용됩니다. 부스는 일반 시민도 참여가 가능한 만큼 포럼과 별도의 장소인 이곳에서 등록을 받고요. 여기에서 스탬프 투어판을 증정하고 경품 증정을 하는 등이 이루어집니다. 옆에 웰 마이스 존은 마이스 산업과 웰리스에 대한 퀴즈를 내고 소개를 드리는 참여형 부스입니다. 다음으로 웰리스 존은 협찬품을 전시하고 협찬 기업을 소개하는 부스들입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협찬사들의 제품을 체험하시고 또 이벤트를 통해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가장 많이 공을 들인 웰빙 존인데요. 웰빙 존에서는 다양한 웰리스를 체험하실 수가 있어요. 웰빙 존은 다시 크게 4가지 존으로 나뉘는데 이거는 하루 기록 존, 컬러링 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존 이렇게 나뉩니다. 하루 기록 존은 인생 네컷 사진을 찍고 자신의 기분 및 감정을 적어서 그 사진을 꾸미는 활동이 가능하고요. 컬러링 존에서는 행사 관련 엽서에 컬러링을 통해서 웰리스를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프리 존에서는 이제 오감을 활용한 스트레스 해소, 데스솔트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스는 총 7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일반 침방객들도 이제 웰리스를 쉽게 느끼실 수 있도록 재미있는 참여 행사들 위주로 무료로 구성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부스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는 부회장이자 수절 마케팅 팀장이 리틀 솜레스트에 등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포럼에 등록해야 하는 이유 짧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대외협력팀에서 열심히 협찬받은 물품으로 참가자 키트를 구성했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립밤, 다이어리 등 무려 9개의 물품이 키트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소셜 마케팅 팀에서 열심히 만든 행사 기념품인 가방과 손거울도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멘토링 세션에서는 전시 주최사부터 컨벤션 센터, 뷰로, 관광공사까지 현직자분들께 초밀착 그룹 멘토링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 계신 참가자분들께는 참가자 수료증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포럼 마지막 부분에는 럭키드로우가 진행됩니다. 럭키드로우 역시 협찬사의 도움을 받아서
빈백, 베개, 아쿠아리움 입장권 등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구성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제일 중요한 등록 방법 안내입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네이버에 리틀 솜레스트를 검색하시면 저희 행사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가능합니다. 네, 해당 페이지에서 오른쪽 상단 등록을 클릭하시고 간단한 신청 폼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당일 노쇼 방지를 위해서 5,000원의 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계좌로 보증금 입금까지 완료해 주시면 등록이 확정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참여하면 지금까지, 나중에 환불까지 해주는 거예요? 5천 원. 네, 네, 맞습니다. 그 일인데 그거 다 등록한 사람들한테 환불해 주는 거. 야, 네, 네. 지금까지 저희 행사 소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학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주제는 여러분들이 같이 상의를 해서 정하나요? 쏨미들이? 웰리스라는 키워드를 잡을 때. 저희 그, 두 번의 공모전을, 두 번의 네, 공모전을 진행을 하셨고, 네네. 윤은주 교수님도 네, 저희 참여를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되게 업계분들이나 거기에서, 교수님들께, 네, 컨펌도 받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공모전을 진행해서 거기서 1등한 조의 주제로 행사를 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다 이렇게 조금씩 연계가 되어 있겠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웰니스라는 주제를 잡아서 지금 사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우선 이제 수원 컨벤션 센터는 뭐 홍주석 팀장님이 많이 후원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일반 행사 같은 경우 임대료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런 부스를 이렇게 물론 텐트지만 그걸 어쨌든 지으려면 이런 제작비라 그래야 되나? 그런 비용이 다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세요? 저희 또 제가 이제 대외협력팀의 자랑을 해야 하는데요. 대외협력팀에서 이제 후원인과 협찬을 맡고 있는데, 그때 후원사, 이제 마이스 업계 분들한테 저희가 메일을 100개 이상씩 돌리고 있어요. 사실 어, 이렇게 조금은 무례할 수도 있을 어, 정도로 이제 어, 후원을 말씀을 드리는데, 업계 분들이 정말 저희를 믿어주시고 어, 되게 후원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미팅도 열심히 다니고 해서 이제 음. 부스나 이런 비용도 다 후원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저렇게 뭐 싱잉볼이라든지 컬러 테라피라든지 그런 분들은 사실은 마이스 업계에 약간 연관된 이벤트일 수는 있지만 마이스 업계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분들한테는 뭔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대신에 비용을 조금 주고 모셔오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 그리고 아까 동아리 부원들끼리 운영비도 받고 있기도 하고 또 아, 현금 후원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 아, 부분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후원 업체 이렇게 쭉 소개시켜준 뭐차 컴퍼니도 있었고 MW 네트워크스도 있었고 마이스태프도 있었고 막 이렇게 여러 업체들이 있던데 그들이 이제 뭐 현금, 현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후원을 많이 해주나 보네요. 오투밋도 있었고 뭐 이랬었는데 맞습니다. 그럼 오투밋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온라인으로 나가진 않는 거죠, 이번 행사가. 네, 아, 온라인으로 송출되지는 않는데 홈페이지가 저희가 제작이 되었는데 홈페이지 제작을 이제 아, 오투빗에서 후원을 아, 해주셔서 그거를 그렇구나. 담당. 네. 각자의 PCO들이 자기네가 갖고 있는 어떤 강점들을 활용해 갖고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선배님들에 대한 얘기 네.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게 저희가 후원을 이제 요청을 드리다 보면 대표님들이 저희 회사에 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만나요? 더 많이 원활하게 아니, 1년에 후원이, 한 네, 번 좀이들 이렇게 만나는 자리 또 있지 않아요? 네, 동문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때는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초기에 뭐 1기 멤버, 뭐 3기 멤버 이런 사람들도 오기는 오는 거죠. 네, 아니면 요즘 맞습니다. 잘 안. 그래도 신청해 주시는 분들은 꾸준히 되게 잘 찾아주세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행사 하나를 예산을 후원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등록도 받고, 프로그램에서 연사 섭외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행사하면서 모든 거 다 설치 뭐 이런 거 다 준비해갖고, 나중에 예산 집행까지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일반 실제로 업체에 들어온 신입 직원한테도 요 정도 규모의 행사를 이렇게 해봐라라고 하면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워낙에 다 일당백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이렇게 잘 원활하게 진행이 되나 봐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친구들이 여러분 이제 끝나고 나면은 뭔가 랩업하는 세션을 가지세요? 소미들끼리? 우리가 어땠다 행사가. 마지막에 이제 행사에 대한 총 결과 보고를 하면서 함께 네.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럼 대부분 다 "와 정말 너무 만족해." 이런 반응인가요? 나 그게 궁금하네 갑자기. 어, 그 행사 때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아. 그걸로 아니. 참가자분들 참가자의 만족 말고 소미 저희의 만족이요? 예. 소미들이 "야 나 이거 다 해 봤더니" 내가 아침에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잠깐 물어봤던 거죠. "다 해 봤더니 이거 나랑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뭐 진짜 해 봤더니 너무 재밌어."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게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네. 소음에 모이긴 했지만 이 친구들이 다 마이스를 끝까지 '아 정말 난 마이스에 뼈를 묻겠어.' 막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 100% 라는 건 없을 테니까. 그러면 한번 이렇게 행사를 하고 났을 때 소미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한데. 이게 정말 적성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쏨에서 대학생으로는 하기 힘든 정말 귀중하고 많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나는 뭐 영업 쪽이 잘 맞는 것 같아. 나는 기획이랑 정말 잘 맞는 것 같아. 라는 걸 깨닫고 음. 그쪽으로 뭔가 더 디벨롭을 해서 진로를 향한 길을 결정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거 진짜 좋네요. 그 학생들이 네. 사실은 뭐 인턴을 하더라도 인턴에 들어가서 그 똑같은 일밖에 방학 기간 동안에 못 하는데 이렇게 쏨에서 행사를 만들거나 이런 거 1년 동안 해 보면 다양한 일들을 아까 이제 4개 팀이라고 했는데 그 4개 팀에서 이렇게 조정도 되나요? 이렇게 이동이라 그래야 되나? 내가 원래는 뭐 무슨 SNS 마케팅 팀이었는데 뭐 이 활동을 좀 해 보다 보니까 나 뭐 기획팀으로 가고 싶다든지 뭐 인재 관리팀이었나요? 아까 교육팀이었나? 뭐 네. 이쪽으로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그건 이제 다음 기수를 할 때 이제 다른 부서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게 여기서 지금 올해 21기 쏨이었다. 20기 쏨이었다. 그러면 네. 21기로도 갈 수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그렇게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뭐 2번, 3번씩 경험하는 친구들도 많을까요? 어, 임원진은 필수적으로 그렇게 돼야 하고요. 그치. 다른 소미들은 네, 한 2명 정도 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임원진이라고 하면 회장, 부회장과 팀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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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진 맞습니다. 친구들이 조금 더 마이스에 이렇게 나 마이스가 나한테 적성에 맞는 것 같아. 그런 게 훨씬 더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무래도 1년을 하고 다시 또 1년을 하는, 2년을 하는 어, 거기 때문에 어. 마이스에 관심이 없어서는 그럼 이렇게 아까 우리 영혼을 임원진 6명 중에 지금 나는 이제 올해까지 하면 끝이에요가 몇 명이에요? 지금, 지금 말하고 있는 저희 4명 모두 4 명은 이제 끝으로 끝이고 그러면 이제 네, 앞으로 4 명을 임원이 새로 더 생기는 거네요. 네, 네, 이제는 6명의 여섯 인원이 더 명. 생깁니다. 6명의 임원이 더 생겨요? 네, 그러면 지금 네. 하는 4 명이 다 나가고 새로운 6 명이 시작하는 거야? 내년부터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되게 어렵겠네요. 내년 그 임원 하시는 분들은. 대신에 저희 기초 활동이 9월, 10월 초반에 끝나고 3월에 새로운 모집을 하기까지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요. 아. 그래가지고 그 기간 동안은 임원진들이 같이 활동을 해서 인수인계를 하고 인수인계를 새로운 기수를 모집하는 형식입니다. 어. 그렇군요. 나름 되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짝짝짝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나름 이렇게 네. 안에 틀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우리 여기 임원진 분들 말고 그냥 지금 이제 그냥 팀원분들은 1년 해 보신 거잖아요, 활동을. 그 팀원분들은 어떠세요? 이 활동을 해 보시니까 이 쏨 활동이 나름 나한테 뭔가 나를 성장시켜 주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있나요?
한번 누구 제가 아무나 이름 부르면 되나?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어, 이혜진님? 들리시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저는 마이스를 안지 한 반년 되자마자 근데 제가 동덕여대 글로벌 마이스학과를 복지 전공하고 있는데 그 아, 마이스 산업을 알자마자 알게 된 게 쏨 동아리였어요. 그래서 아, 쏨 동아리를 그 안 순간부터 계속 지켜보면서 아 재밌겠다. 여기가 좀 찐으로 마이스를 조금이나마 경험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켜보고 있다가 다음 기수 때 들어가야지 해서 들어오게 됐는데 근데 제가 느끼기엔 제가 해본 대외 활동 중에 가장 밀도가 높고, 음, 어, 무조건 대학생이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아, 왜냐면 아, 대충 하는 활동이 전혀 없고, 또 소미들끼리 서로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주고, 제가 소셜 안에서 마케팅 되게 팀인데, 그렇게, 네, 맞아요. 툴을 다룰 줄 정말 몰랐는데, 팀장 언니도 알려주고, 같은 팀끼리 서로서로 알려주면서, 음, 정말 행사의 재량을 정말 끝도 한도 없이 서로서로 같이 만들어가는 시간이 저는 아, 너무 뜻깊어서 꼭 1년을 한 번 더 해봐야겠다 해서 지금 또 임원진을 앞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뭐, 진짜 너무 좋았다라는 이야기 또 들어봤고. 우리 또 인적관리팀의 이지은 학생도 한번 들어볼까요? 아, 여기도 팀장인가? 전, 아니죠? 저도 다음 기수 팀장인데, 아, 다음 기수 팀장하는 친구들만 다 저는, 들어왔나? 네. 네. 아, 다른 동아리도 저는 해봤어요? 되게, 저는 동아리 말고 다른 대외 활동도 다 해봤었는데, 네. 저는 되게 이 마이스 관련 대외 활동은 이번 연도가 처음이었어요. 네. 그런데 되게 저는, 무슨 학과인지 물어봐도 좋았다. 돼요? 미안한데. 무슨 학과인지? 네? 지금 우리 전 학생이, 호텔 경영학과예요. 아, 호텔 경영학과, 네. 네. 네, 관광 했을 때, 유관학과인 건 맞는데, 마이스에 대해서 배우지를 않기 때문에, 전 처음에 그 지원했을 때 이 정도로 빡셀 줄은 몰랐는데, 뭔가, 대활동 해봐야지 이러고 이제 딱 들어가서, 마이스 치니까 쏨이 떠있길래, 뭐 할지 잘 몰라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했었어요. 근데 이제 진짜 마이스를 몰라도 할 수는 있는데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걸 배우게 되고 음, 매일매일 되게 한계를 부담하는 느낌은 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모르는 만큼 더 많은 걸 했어야 했고 근데 좋았던 거는 제가 모른다고 가지고 주변에서 왜 이걸 모르지?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시선은 아니었고 네, 언니 되게 사소한 거여도 임원진 분들께 이거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 여쭤보면은 이거 이렇게 하는 거다. 되게 프로세스가 다 정해져 있었고 제가 진짜 성실히만 참여하면 되는 그런 곳이었어서 저는 되게 너무 많이 배운 것 같고, 제 마이스의 그 MIC 철자밖에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인재관리팀을 지원한 이유도 뭔가 기획팀 이런 걸 가면은 진짜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에서 약간 회피하는 마음으로 좀 음,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인재관리팀에 간 거였는데, 이제 특강이나 실무진 분들 한 분 한 분 초대를 드리고 이제 특강 요청을 드릴 때에도 이게 진짜 모르고서는 이렇게 일단 그런 분들을 찾기도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매 사이트마다 다 찾아보고, 조사하고, 다른 포럼들의 연사분들도 다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 알게 되는? 그리고 어, 이제 제가 좀 대충 하고 싶을 때도 대충해서 이제 찾게 되면 이제 회장 언니가 저를 컨펌해 주셨는데, 바로 들통이 나서 제가 다시 찾게 되는 약간 이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진짜, 어, 거의 1년 동안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성장 중에 가장 많은 성장을 했고, 음, 회피했던 성향도 많이 고쳐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다음 임원진이 된 이유도 뭔가 1년 더 하면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아, 아니, 제가 그때 뭐 아까도 심사 가봤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심사 가서 사실 되게 놀랐어요. 이 친구들이 다른 것보다 학생들한테 이제 공모전 같이 제안서를 조별로 나눠갖고, 제안서에 대한 그 심사 평가를 하는 건데, 슬라이드 마스터를 제작해서 이렇게 줬더라고요. 어떤 제안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다 이렇게. 나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나도 내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준비해주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진짜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되게 많이 배울 것 같고, 이게 되게 아까 지금 두 분의 팀원들이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밀도가 높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때도 얘기 제가 들어봤었는데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시는 것 같고 자주 만나시죠? 일주일에 한 번씩 반갑니다. 네. 줌으로도 만나고 오프라인으로도 만나고 그런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렇게 자주 만날 수 있게끔 하는 구심력이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쏨의 어떤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셨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할 거는 뭐 특별히 없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지금 제일 문제가 인력에 대한 이슈예요. 마이스 산업에서. 도대체 학생들은 마이스에 왜 지원을 하지 않을까? 동아리 활동은 하면서 뭔가 어떤 실제로 사업이라는 것 자체를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고 이게 꼭 지금 마이스 행사지만 마이스 행사가 아닌 영역에도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될 테니까 이런 걸 경험해 볼 수 있고 학생들끼리 막 으쌰으쌰 해갖고서 만드니까 되게 재밌고 보람되고 이런데 왜 이 친구들이 실제로 마이스에 뭐 내가 지원자로서 지원하는 부분은 왜 약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이스 기업들이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소미들 같은 경우에 마이스 말고 다른 직종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다른 직종 대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요런 부분들 혹시 있으면 그 이야기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부터? 어, 네. 음, 우리 임성근 회장이 네, 킨텍스 얘기하면 안 되나? 킨텍스에서 인턴십 했잖아요. 네. 인턴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인턴이라는 제도, 저는 우선 너무 정말 이제 준비되지 않은 거라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게 네네네네. 되는데 네. 너무너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인턴이.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대학생으로서 마이스를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인턴 또는 단기 네. 계약직 네네.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저는 킨텍스의 학생 인턴으로서 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알려주시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었고, 조금 잘못해도 이렇게 그럴 수 하면 있다. 된다. 네,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배움의 길을 많이 선배님들께서 열어주셨던 것 같아서 저는 사실 너무너무 굉장히 만족을, 좋았구나. 네,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친구 중에 회사명 밝히지 말고, 난 인턴 했는데 인턴 이런 거 아쉽더라 하는 친구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턴이 참 그러니까 인턴을 갔는데 실제로 내가 기대한 만큼의 뭔가 배움을 얻기는 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지금 임성빈 회장님은 되게 좋은 경험을 한 것 같고, 혹시 다른 친구들은 인턴한 친구 없나요? 아무도 없나요? 없군요. 어, 아직 친구들이 어려서 그런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뭔가 약간 실망한 경험이라고 제가 주변에서 네. 들었던 걸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회생활에 대한 어쩔 수 없는 그런 냉혹한 현실들, 그리고 음, 이제, 어, 이렇게 일이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일을 쳐내야 하는 데서 오는 실수와 그것에서 오는 뭔가 자기에 스트레스. 대한, 네, 자괴감. 그런 게, 네, 조금 큰 것 어, 같습니다. 그럼 또 그러면 취업과 관련해 갖고 마이스 기업에 우리 여기 임원진들 다 마이스 기업에 취업하나요? 아무래도 그럴 것 아무래도 같습니다. 진짜 다?
진짜 나 마이스 그럼 지금 막 이 방송을 보시고서 막 나한테 연락이 올 것 같아. 걔 소개시켜달라고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우리 임원진들 다 마이스 취업 아니 그냥 저는 마이스도 뭐 생각하지만 다른 쪽도 알아보고 있어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마이스도 생각하지만 네. 사실 마이스 업계에서 인턴을 하면서 실망을 할 건 정말 드문 게 네. 행사가 바쁠 때 인턴을 쓰시기도 하고 그 정말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어서 사실 어, 그런 경험은 없고요. 근데 어, 마이스 업계에 취업을 꺼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기업 규모가 작고 또 네임 밸류가 아무래도 음, 떨어지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이제 대기업의 행사 기획 분야나 마케팅 쪽으로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뭔가 더더욱 PCO가 행사를 기획하고 나서 그 PCO의 네임이 좀 그 행사 안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포스터나 많이 그런 데 하고 홍보할 있습니다. 때 네, 회사 이름도 같이 들어가서 PCO 네. 자체가 조금 더 알려질 수 있게끔 PCO 네, 자체가 정말 다양하고 정말 큰 행사를 정말 작은 회사에서도 많이 기획을 하는데 맞아요. 그걸 이제 친구들이 잘 모르니까 아무래도 지원율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치.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자체를 알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네, 그런 부분에서 취업하는 부분에 조금 뭔지 모르겠다, 아예. 라고 그냥 제껴두고 네.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혹시 또 다른 학생, 왜 PCO를, 1순위를 생각 안 하는지 이야기해 주실 학생 있을까요? 기획팀장님? 아까 아, 박빈 팀장님이 말했다시피 약간 PCO가 바쁘고 그러니까 저도 PCO에서 인턴을 잠깐 했었는데 되게 업무량도 업무량이 너무 많은 거구나. 아, 이게 그 우리, 변수가 많아서 음, 약간 업무량도 많은데 중간중간 바뀌는 게 계속 많아지니까 음, 그거에 대해서 뭔가 지금 적응을 하지 못하는 젊은 친구들, 약간 음, 어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꺼려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뭔가 그런 거에 적응을 잘 할 수 있고 어, 약간 그때그때 하긴, 변하는 그런 것들에 네. 하긴 아직 내가 나의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네. 하는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면서 배우면서 일하고 있는데 하는 중에 자꾸 바뀌고 막 이렇게 되면 음, 이거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를 갈피를 잡기가 그럴 수 있겠네요. PCO는 사실 대행 업무 위주이다 네. 보니까 이제 바뀌는 부분들을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이유들도 실제 있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겁을 먹고 지레 겁을 먹고 안 한다. 미리 도전을 하지 않는 게 아닐까.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주실 분 계세요? 제가 살짝 네. 덧붙여 보자면은 이제 PCO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제일 사회 초년생으로서 이제 DB 관리, 그다음에 TM 업무, 네. 메일링 이런 이제 단순 업무들을 반복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네. 부분에서 약간 기획이나 영업 이런 음. 걸 생각하고 왔을 친구들에게는 단순 뭐 알바나 사무직 음. 알바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업체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 들으면 저희도 연구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TM이나 이게 사실 1차 영업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영역인데 이게 처음 이 일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쵸. 뭐 이게 너무 좀 이런 일을 나한테 맡기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라는 부분들은 인정하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일을 챗GPT가 해야 되나 이제는? 뭔가 방법이 생기긴 해야 될 텐데 네. 그 이야기들도 학생들이 많이 하기는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 갖고 다양한 이야기를 해 주셨고 우리 9월 23 일이죠? 네, 네. 테스트가 9월 23일 날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지금 이 똑똑하고 유능한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으니까 마이스인으로서 관심 있는 분들도 가 보시면 좋겠고 워낙 뭐 광교에 일반인들이 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어 갖고 일반인 분들도 많이 가실 것 같아요. 행사 되게 재밌게 준비한 것 같아서 경품도 엄청 많다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셔 갖고 많은 분들이 가시지 않을까 싶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마이스에
계속 머물러 계시다가 언젠가 자주 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